부동산 공무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 노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들만 알고 있는 특급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황금 노선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황금 노선은 향후 10년 내 개발이 확정된 교통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공무원들은 도시계획 심의 단계부터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일반인은 모르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정보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노선 계획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보고서를 직접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20년간의 교통망 확충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발표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 새로운 광역급 행철도 노선이 3개나 추가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부동산 뉴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방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 노선 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 노선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신호죠.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신분당선 연장 계획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용산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공무원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단계에서 이미 노선도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차이죠. 또 다른 사례로 GTX 신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선의 진짜 수혜지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환승역 주변 500m 반경입니다. 여기가 진짜 황금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환승역은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권과 주거가치가 동시에 상승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곳도 바로 이런 환승 거점 지역입니다. 네 번째 팁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반드시 떼어보는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과 개발 제한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예정된 곳은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승인되려면 반드시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신설 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위례 신도시와 하남시를 연결하는 트램 노선도 이렇게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표되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실제 노선 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방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역 현안이 가장 먼저 드러나죠. 위원들이 제기하는 교통민원과 개선 요구사항에서 미래 개발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공고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설계 용역 발주가 시작되면 본격적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무원들만 아는 황금 노선 찾는 법 8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지역별 황금 노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매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개발 계획이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이 회의록은 공개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실제로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에 접속하면 모든 회의록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와 복잡한 행정 언어로 가득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정보를 매일 접하면서 어느 지역이 개발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용도 지역 상향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회의록에 등장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곧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용적률 상향 논의가 등장한 시점부터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회의록 공개 후 3개월 만에 인근 아파트 시세가 평균 2억 원 이상 올랐던 것이죠.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공무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도시계획 공고란을 매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진행될 개발 계획들이 사전 공고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움 사이트에서 개별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이력을 추적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것은 그 땅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곧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역신문과 구청 보도자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대형 개발 계획은 반드시 지역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GTX 노선 확정 전에 지역신문에서 먼저 루트 정보가 공개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핵심 지표인 생활인구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인구란 실제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 등으로 유입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합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은 상권이 발달하고 부동산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이 데이터를 분기별로 체크하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별합니다. 특히 생활인구 증가율이 20%를 넘는 지역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황금 지역입니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성동구 성수동과 용산구 한남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지역들은 생활인구 급증 이후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 공무원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정보는 학교 신설 계획입니다. 새로운 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신설 발표 후 주변 아파트 가격은 평균 15%에서 30%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투자에 성공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꼭 메모해 두시고 다음 영상도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주목하는 황금 노선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봐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고시문을 매일 체크하세요. 여기에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 철도, 환승센터 같은 교통시설 결정고시가 나오면 즉시 해당 지역 지도를 펼쳐보세요.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그 주변이 황금 노선이 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보통 대규모 개발계획의 전조입니다. 이걸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입니다. 이게 지정되면 그 지역은 이미 개발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구단위 계획 열람 공고가 나오면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직접 도면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간선도로와 역세권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황금 노선의 뼈대입니다. 네 번째는 예산서 분석입니다. 지자체 예산서에는 향후 3년간 어디에 돈을 쓸지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문화시설 건립 예산이 집중된 지역을 주목하세요. 그곳이 바로 황금 노선입니다. 다섯 번째 팁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죠. 이 문서에는 새로운 도로, 버스 노선, 심지어 지하철 연장 계획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찾아보는 게 문제죠. 여섯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대규모 개발은 반드시 환경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그 지역 개발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늦지 않게 체크하세요. 일곱 번째 비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입니다. 특정 지역에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면 뭔가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최근 3개월 거래량을 비교해보세요.
패턴이 보일 겁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건설사 임직원들의 거래가 몰리는 지역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8번째는 지적제조사 사업입니다. 오래된 동네의 지적을 정비하면 그 다음은 재개발이 오기 쉽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향후 5년 내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번째 핵심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함께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교통망은 거의 확정입니다. 이 노선 주변이 바로 황금 노선이 됩니다. 10번째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입니다. 관공서나 공기업이 이전하면 그 주변은 자동으로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이전 부지 선정 공고가 나오면 그 즉시 주변 교통망과 상권을 분석하세요. 기회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11번째 비밀은 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는 반드시 학교가 들어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 설립 계획을 확인하면 어느 지역이 인구 유입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이 들어서는 곳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13번째 팁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를 정비한다는 건 그 지역을 본격 개발하겠다는 신호입니다. 14번째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입니다. 미래 교통 인프라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황금 노선입니다. 15번째는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선정입니다. 정부가 집중 투자하는 미래형 도시 지역이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공무원들만 알던 황금 노선이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핵심은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읽는 능력입니다. 같은 자료를 봐도 해석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황금 노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숨겨진 황금 노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지금까지 황금 노선을 찾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실전 전략은 타이밍입니다. 개발 계획 발표 직후가 아니라 착공 6개월 전이 적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격이 이미 오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과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무원들도 이 타이밍을 노립니다.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 물건을 찾는 것입니다. 역세권은 300m가 핵심이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500m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개통 후 500m 이내 물건들은 평균 35% 이상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학군과 교통을 동시에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황금 조합입니다. 명문 학군에 지하철역까지 가까우면 수요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재개발 구역 경계선 바로 밖 물건을 노리는 것입니다. 재개발 구역 안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경계선 밖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시세도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복합환승센터 주변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숨은 보석입니다. 여러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은 접근성이 뛰어나 상권과 주거 수요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서울 강남역, 신도림역 주변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수천 명의 직장인이 함께 이동합니다. 주거 수요가 폭증합니다. 세종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대학병원 신축 예정지 주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은 수천 명의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수요처입니다. 병원 반경 1km 이내는 전월세 수요가 끊이지 않아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수만 명의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주거 수요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특히 첨단 산업단지는 고소득 근로자가 많아 임대료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GTX나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30분 생활권이 핵심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 경기 외곽도 서울 집값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황금 공식입니다. 열 번째 전략은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몇 배로 뜁니다.
이것이 진짜 대박의 비밀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자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인내심입니다. 황금 노선 투자는 단기가 아닌 최소 3년에서 5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고점에 물리고 인내하면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이유는 정보력도 있지만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전략들을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무원들의 황금 노선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현명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